그리고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표는 동그라미는 1, 2, 3, 4, 5고 네모는 3, 5, 7, 9, 11입니다. 예를 들어서 1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해보면 1 곱하기 1을 하면 2가 되고 2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되는 3은 네모이니 이 식이 맞고, 그럼 1은 동그라미고 3은 네모니까 동그라미 곱하기 2 더하기 1은 네모입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없어요? 우리 나가고. 동그라미를 넣으면 네모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동그라미와 네모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 표를 보면 동그라미는 네모가 3이면 동그라미는 1, 네모가 5면 2, 10이면 3, 9이면 4, 11이면 5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1이라 했을 때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되고 그 2에 더하기 1을 하면 3이 되므로 이 네모는 3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은 대응식이 되므로 식은 이 1을 동그라미로 바꿔가지고 동그라미 곱하기 2 더하기 1을 이 3인 네모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세모의 수를 넣으면 동그라미의 수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네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보세요. 식을 보면 세모가 1이었을 때 동그라미는 4가 되고 세모가 2였을 때 동그라미는 9가 됩니다. 세모가 3이었을 때 동그라미가 14, 세모가 4였을 때 19, 세모가 5였을 때 24입니다. 이 식을 보면 여기 동그라미에 5를 더하면 이 다음 게 되고 또 여기에 5를 더하면 또 요게 되고 또 여기에 5를 더하면 이게 되고 또 다시 5를 더하면 그 다음 동그라미가 됩니다. 이 세모의 세모의 요 5를 곱하면 만약에 1하고 4를 예를 들어서 해봤을 때 이 1을 세모로 해놓고 1 곱하기 5를 하면은 5가 되는데 거기에서 빼기 1을 하면 이 동그라미는 4가 되므로 식은 세모 곱하기 5 빼기 1입니다. 그 아까 동그라미 관련해서 말할 때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느 그 동그라미가 4에서 뭘 더하면 9가 되고 네. 이 동그라미 4에서 더하기 5를 하면 그 다음 동그라미는 9가 되고 또 여기에서 더하기 5를 하면 다음 동그라미 14, 또 거기서 5를 더하면 다음 동그라미 19, 또 5를 더하면 다음 동그라미 24
여기에 이 5를 더하면 다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됐으면 준영 나가. 수카드를 넣으면 대응하는 수카드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넣은 수를 네모, 나온 수를 별이라고 할 때 네모와 별 사이에 대응 관계를 잠깐만요. 1-1번 재발표 들어가야죠. 세모의 수를 넣으면 동그라미의 수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표를 볼 때 세모가 1일 때 동그라미는 4, 세모가 2일 때 동그라미는 9, 세모가 3일 때 동그라미는 14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규칙은 동그라미에 5를 더하면 다음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동그라미는 4 더하기 5는 9이고 세모와 동그라미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세모 곱하기 5 빼기 1은 동그라미입니다. 수카드를 넣으면 대응하는 수카드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넣은 수를 네모, 나온 수를 별이라고 할 때 네모와 별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표를 완성해 보시오. 먼저 표를 보면 네모가 1일 때 별은 5고 네모가 2일 때 별은 8, 네모가 3일 때 별은 11입니다. 그리고 네모가 4일 땐 별이 14인데 먼저 식을 완성해야 하므로 네모가 5일 때와 6일 때의 별을 구해야 하는데 규칙을 살펴보면 이 규칙은 1 곱하기 3 더하기 2는 별이므로 5 곱하기 3은 15 더하기 2는 17 그리고 6 곱하기 3 18에다가 2를 더하면 20으로 5는 17이고 6은 20입니다. 됐으면 준영 나가. 카드를 넣으면 대응하는 수카드가 나오는 상자가 있습니다. 넣은 수를 네모, 나오는 수를 별이라고 할 때 네모와 별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이 표를 보면 네모는 1, 2, 3, 4, 5, 6이 있고 별은 5, 8, 11, 14, 17, 20이 있습니다. 14까지 있습니다. 이 표를 해석해보면은 이 1에서 3을 곱하면 3이 되고 거기에 2를 더하면 5가 되므로 그리고 여기도 해보면 여기 3을 곱하면 6이 되고 6 더하기 2를 하면 8이 되므로 식은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2는 별입니다. 그리고 여기 표 빈 곳에 들어갈 수는 네모 곱하기 3을 하면 5 곱하기 3을 하면 15가 되고 거기다가 2를 넣으면 17이 되므로 여기는 17이 되고 6 곱하기 3을 하면 18 거기다가 2를 더하면 20이 되므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두 수는 17과 20입니다. 네모에 곱하기 3이 된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어, 3 말고 4를 곱해보면 여기에 4를 곱하면 12가 돼서 그 더 작은 수인 3을 곱한 다음에 2를 더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규칙을 찾을 때 임의수를 넣어서 다 곱하기를 한 다음에 맞아 떨어지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찾아야 할까? 이 표에서 얻을 수 있는, 요 상자에서 얻을 수 있는 규칙성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규칙이 보여져서 만들어진 식이 대응식이 되는 거지. 근데 곱하기 3의 의미가 뭘까? 왜 곱하기 3을 했을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현이 오늘은 너가 스스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 왜 곱하기 3을 해야 돼? 먼저 여기서 4가 더해지고 6이 더해지고 8이 더해지고 네. 곱하기 3을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어요? 곱하기 3을 먼저 여기에 3, 4, 5를 넣어봤는데 4는 여기 넣고 1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도 4를 넣고 1을 더하면 안 되고 5를 넣으면은 여기 5를 곱하면 안 돼서 3을 해보니까 3을 하고 2를 더해서 여기서 3을 하고 2를 더해보니까 됐어요. 그럼 숫자를 임의적으로 넣어봐서 맞는 규칙을 찾게 된 거네요? 네. 곱하기 3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별의 값만 지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상자, 두 번째 상자, 뭐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별의 값들이 점점 다 어떻게 돼요? 수가 30 커져요. 30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을 때 나오는 수는 각각 3씩 커지고 있어요. 같은 수가 반복적으로 커진다고 하면 그거는 곱셈식으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3이 곱해진 거예요. 근데 3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3이 아니잖아. 나온 수는 3보다 어떤 수였어? 커요. 얼마가? 2요. 그렇게 찾아야 돼. 알겠어요? 네. 네. 자, 종현이 토스 하시고요. 종현아, 1번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 곱하기 2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곱하기 2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여기가 20 커지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모요. 네모가 가리키는 것은 그냥 네모인가요? 아, 그렇구나. 네모가 20 커지니까 네모가 수가 되려면 동그라미에 2배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하면 네모가 나오겠죠? 네. 곱하기 2의 근거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2-1번 먼저 할게요. 친구들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줘야 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무 막대 한 개를 자르려고 합니다. 나무 막대 한 개를 11번 잘랐을 때 자른 나무 토막은 몇 토막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이렇게 하나를 자르면 2개가 나오는 이런 게 있고, 이거를 표로 나타내보면 자르는 수가 이렇게 있고, 이 도막수는 하나를 자르면 2개가 나오고 2번 자르면 3개
나오는 식을 썼습니다. 여기서 나무 막대 한 개를 11번 잘랐기 때문에 11번 자르면 도막선은 12개가 되므로 이거를 대응 관계를 나타내보면 자르는 수 더하기 1은 도막수가 되고 자르는 수를 11번 하면 도막수는 12도막이 되므로 답은 12입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번에는 준용이 나올게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무 막대 한 개를 자르려고 합니다. 나무 막대 한 개를 11번 잘랐을 때 자른 도막은 모두 몇 도막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한 번 잘랐을 때는 도막이 2개가 있고 2번 잘랐을 때는 도막이 3개, 3번 잘랐을 때는 도막이 4개 있으므로 11번 잘랐으면은 더하기 1을 한 12도막입니다. 그리고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식은 자르는 수 더하기 1은 도막수입니다. 네. 목근을 7번 잘랐을 때 자른 도막은 몇 도막인지 구해보세요. 자르는 수가 한 번일 때는 도막의 수가 4번 있고 4도막이 있고 자르는 수가 2번일 때 도막의 수는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식은 잠깐만 안 보인다. 이렇게 풀어줘야겠다. 식은 자르는 수 곱하기 3 더하기 1은 도막의 수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곱하기 3은 도막의 수가 30 커지기 때문으로 곱 30으로 변환하여 자르는 수 곱하기 3 더하기 1은 도막의 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7 곱하기 3 더하기 1은 22이므로 답은 22입니다. 질문 없으면 우리 나가세요. 오늘 7번 잘랐을 때 자른 도막은 몇 도막인지는 뭐 표를 보면 자르는 수가 1일 때는 도막의 수가 4이고 2일 때는 7, 3일 때는 10, 4일 때는 14, 5일 때는 16입니다. 자르는 식으로 하면은 자르는 횟수 곱하기 3 더하기 1은 도막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도막 목근을 7번 잘랐으니 7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하면은 22가 나오므로 답은 22입니다. 대응식이 왜 그렇게 나오지? 도막의 수를 보면은 첫 번째 자른 횟수가 1이었을 때 4가 나오는데 여기에 더하기 3을 하면은 그 다음 도막의 수가 나오고 또 여기에 3을 더하면은 또 여기에 10이 나오고 그래서 자른 횟수에 곱하기 3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응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른 횟수 곱하기 3 더하기 1이 그러면 도막의 수가 나옵니다. 도막의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어야 해요. 말을 하다가 말이 점점 작아지고 말줄임표 돼서 끝맺음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 그럼 이게 발표가 끝난 건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색테이프 한 장을 자르려고 합니다. 색테이프 한 장을 자르는 횟수와 도마개수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색테이프 한 장을 9도막으로 자르려면 몇 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표로 이걸 한번 해보면 도마개 수가 2개일 때 자르는 횟수는 한 번이고 도마개 수가 3개일 때 자르는 횟수는 2번, 4개일 때는 3번, 5개일 때는 4번입니다. 이걸 식으로 하면은 도마개 수 빼기 1은 이 자르는 횟수가 나오므로 도마개 수가 9도막이니 9 빼기 1을 하면 8이 나오므로 답은 8입니다. 정답이 나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색테이프 한 장을 자르려고 합니다. 색테이프를 자른 횟수와 도마개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색테이프 한 장을 9도막으로 자르려면 몇 번 잘라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보기는 이렇게 1번 자르면 2도막이 나옵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도마개 수가 2일 때 자르는 횟수는 1이 되고 3일 때는 2가 되고 4일 때는 3이 되고 5일 때는 4가 됩니다. 여기 이 표의 규칙은 도마개 수 빼기 1은 자르는 횟수가 되므로 여기 색테이프 한 장을 9도막으로 자른다 했으니 9도막 빼기 1을 하면 8이 되므로 식은 도막수 빼기 1은 자르는 횟수고 답은 9에서 1을 뺐으니 답은 8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발표를 준비합시다. 자, 책상 와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지워도 돼요. 다 지워도 돼요. 이쪽만 지워도 돼. 다 지워 관련 가지고.
미수 하고 세모 미수 동그라미 대응관계 그리면 쓰면 돼. 오케이? 그거는 필요하다, 그치? 너무 예쁘다.
그거랑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그게 비슷한 거라면.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여기 바로 식이 오는 것보다 여기는 총 개수가 놓여지게 되는 거.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그럼 여기 관계를 쓰는 게 팔이 들어가 버리면 그걸 맞춰보면 된다고. 그러면 이 더하기 6만 돼야 되겠네. 잠깐만, 첫 번째 거. 아니 저 4명 빼기 1이 이거 왜 마음 한 개일 때는 하는 거 개수가 14개가 아니잖아. 한해좀 더 해봐야 되겠다. 근데 네가 하려면. 아니 표에서 규칙성을 지금 적용해서 하라는 얘기야. 표에서 바로 이게 교정식을 써버리게 되면 이 교정식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 안 되거든. 첫 번째에서는 네가 두 개를 모두 따로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더하기 6이 돼야 되겠지. 네?
개가 돼. 성냥개비 용봉이? 용봉이 3개가 된다고? 여기에서는 네모가 의미하는 건 정사각형 개수를 의미를 하잖아. 근데 정사각형 개수가 2개가 되려면은 총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대로 정리하지 말고 4개에다가 3개가 더 더해지겠지. 이렇게 그럼 너는 정사각형 하나일 때는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가 4개가 되겠네. 그렇게 표를 완성할 수 있어. 이 동그라미는 필요한 운동 횟수니까 성냥개비 만드는 필요한 면봉 횟수가 됩니다. 사각형 하나 만들려면 면봉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해. 근데 2개를 만들려면 몇 개 필요해? 7개. 그렇지. 그렇게 해서 표를 연쇄적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3개일 때는 몇 개가 더 필요해요? 6개가 필요해요. 여기서 확인해봐. 3개 탑에서 총 몇 개가 되는지. 몇 개씩. 4개일 때는 그 다음에는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이어지겠지? 관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사각형의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성냥개비 개수는 몇 개씩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해볼까? 이렇게 표시하면 하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렇지. 3개씩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3을 이용을 해야 돼. 이 네모에다가. 관계식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줄까? 4를 만들려면? 이게 저 관계식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나오는지. 나와요? 그럼 이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얘를 구할 수 있어야 해.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치? 정사각형 12개가 주어져 있으니 이 관계식에서 어디에다가 수를 넣어야 할까? 질문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시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어요. 고민하는 거 중요하죠. 됐어요? 문제 풀기 시작. 연필 있어요?
그래요. 얘들아, 또 해보자. 의자 돌려 앉아요. 우리 먼저 할게. 3번 3-32 마음이 급해. 주세요. 의자 돌려 앉아요. 우리 먼저 나가자. 정삼각형의 수는 세모 정삼각형의 수는 동그라미입니다. 세모와 동그라미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정삼각형을 9개 만들었을 때 필요한 삼각관계는 몇 개인지 고려보세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정삼각형의 수가 한 개일 때 정삼각형의 수는 3개입니다. 정삼각형의 수가 2일 때 동그라미는 5이고 세모가 3일 때는 동그라미가 7이고 세모가 4일 때 동그라미가 9입니다. 이걸 식으로 보면은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1은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이 정삼각형에서 문제에서 정삼각형을 9개 만들었다고 했으니 세모가 9이 9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19이므로 답은 19개이고 식은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1은 동그라미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없으면은 동현이. 정삼각형의 수를 세모, 삼각개비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세모와 동그라미 사이에 대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정삼각형을 9개 만들 때 필요한 삼각개비는 몇 개일까요? 우선 표를 봐보면 세모는 1, 2, 3, 4이고 동그라미는 3, 5, 7, 9입니다. 세모가 1일 때는 동그라미는 3, 2일 때는 5, 3일 때는 7, 4일 때는 9입니다.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1은 동그라미고 이거를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 1 곱하기 2 더하기 1은 3이고 이거를 정삼각형을 9개 만든다 했으니 9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19가 나오고 답은 19이고 식으로 나타내보면 여기 있는 세모 곱하기 2 더하기 1을 하면 동그라미입니다. 네. 정삼각형 수를 면봉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했을 때 대응관계를 식 정삼각형 12개를 만들 때 필요한 면봉의 수를 몇 개일까요? 우선 보기는 이렇게 있고 이걸 표로 나타내보면 정사각형이 하나일 때 면봉의 수는 4개, 정사각형이 2개일 때 면봉의 수는 7개, 3일 때는 10, 4일 때는 13입니다. 여기에 규칙, 동그라미의 규칙은 3씩 커지는 규칙입니다.
여기 그리고 정사각형 12개를 만든다 했으니 여기 곱하기 3을 12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 면봉 하나를 더하면 37이 되고 답은 37이고 이거를 기호를 넣어서 해보면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1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질문 있나요? 곱하기 3은 더하기 3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네. 정사각형 미술을 내면 면봉이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하고 대응관계식과 정사각형 12개 만들 때 필요한 면봉 해설을 구하시오. 먼저 보기는 이렇게 있고 이 보기를 표로 나타내면 네모는 1일 때 동그라미는 4, 네모가 2일 때 동그라미는 7이고 동그라미의 규칙을 살펴보자면 4 더하기 3은 7, 7 더하기 3은 10, 10 더하기 3은 13입니다. 따라서 식은 여기 1이 있을 때 이렇게 정사각형이 1이 있을 때 더하기 3이 돼서 잠깐만 설명한 용어를 정리를 해보자. 네. 정사각형이 1이 있고 더하기 3이 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 1이 있는 게 아니지. 네. 한 개가 있지. 정사각형이 음. 한 개가 있고 이렇게 면봉이 4개 있을 때 3개가 더해졌고 이걸 면봉의 수를 정사각형이 한 개 있을 때 4개이면 4개, 그걸 2개 있을 때 7개인데 따라서 12개가 있을 때는 12 곱하기 3 더하기 1을 해서 면봉이 37개입니다. 네, 맞아요. 자, 마름모에서를 마름모 성냥개 B에서를 동그라미 성냥개비 44개로 만들 수 있는 마름모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마름모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름모들을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됩니다. 하나씩. 그리고 마름모가 한 개 있을 때는 성냥개비가 8개가 있고 2개 있을 때는 8 더하기 6으로 14개입니다. 6은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고 따라서 3개 있을 때는 8 더하기 6 더하기 6입니다. 따라서 한 개 있을 때는 성냥개비가 8개, 2개 있을 때는 14개, 3개 있을 때는 20개입니다. 그리고 성냥개비 44개로 만들 수 있는 마름모 수이기 때문에 먼저 대응식은 동그라미 빼기 2 나누기 6은 마름모입니다. 따라서 44개를 넣으면 2를 빼서 42 나누기 6은 7이므로 7개고 이 나누기 6은 이게 6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네.
형식에서 왜 그 동그라미에 44를 넣었어요? 44? 왜냐하면 성냥개비가 44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4개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나요 이제? 저 대응식에서 빼기 2는 왜 하나요? 그 이유는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또 두 개를 두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개 있다 쳤을 때 하나가 한 번 겹치니까 그 두 개가 빠지는 겁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나누기 6을 왜 하나요? 나누기 6은 8과 14와 20이 6차이기 때문에 먼저 다른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성냥개비의 수를 구하는 문제였다면은 여기에 곱하기 6이 들어가겠죠. 다른 식에다가 나누기 6이요. 질문이 없으면 우리 나갈게. 마름모의 수는 마름모 성냥개비의 수는 동그라미라고 합니다. 성냥개비 44개로 만들 수 있는 마름모의 수는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마름모가 한 개일 때는 성냥개비가 8개고 마름모가 2개일 때는 성냥개비가 14개, 마름모가 3개일 때는 성냥개비가 총 20개입니다. 이걸 대형식으로 하면은 동그라미 빼기 2 나누기 6은 마름모 1이고 이 44를 여기에 넣으면 44 빼기 2 나누기 6을 하면은 7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7개입니다. 저 대응식이 그럼 맞다고 생각해요? 저 대응식에 그러면 마름모의 개수가 하나를 만들 때 필요한 성냥개비 개수는 8개라고 했지. 그 각각의 수를 한번 넣어서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볼까? 식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동그라미에 8을 집어넣고 옆에다 셈 써봐요.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잠깐만, 결과값이 지금 1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직접 계산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왜 빼기를 먼저 계산하지? 아,
나누기 6을 하면은 그게 되기는 하는데 그게 소수점으로 몫이 나와가지고 이건 자연수가 아니니 빼기를 먼저 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렇게 나오더라도 계산이 2 나누기 6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대응식은 지금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거지. 이 나누기 6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좀 뭔가 오류 부분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앉아가지고 발표자한테 합니다. 저 대응식에서 아니 잠깐만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럼 들어야지. 먼저 이거 수정 가는 거 아니야? 네. 저 나누기를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빼기 2 나누기 6을 하면 자연수가 나오지 않는데 왜 식이 나오나요? 그 이유는 문제가 괄호를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됐나요? 이해가 괄호. 됐어요? 괄호를 적으면 44를 적어서 2부터 빼고 6을 나누기 때문에 7개가 나옵니다. 이해가 됐으면 이제 나가서 다시 설명하면 돼요. 된 거 아니야?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는데 응. 어디서부터 만드세요? 식이 지금 변화가 생겼잖아. 왜 저렇게 묶어야 할까? 이렇게 묶어야 답이 7이다. 아니야. 묶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답을 자연수꼴로 만들기 위해서 묶는다는 게 아니라 걔를 묶고서 왜 나누기 6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겠나요? 들어가 볼까요? 이 부분만 따로 표현을 할게. 이거 2개. 응? 식의 형태가 결과값이 마름모의 수가 나오도록 식을 만든 거야. 근데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는 성냥개비의 총 개수가 되겠지. 성냥개비의 총 개수가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마름모가 한 개씩 생길 때마다 성냥개비가 몇 개씩 추가가 되고 있어? 6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치? 나누기 6을 함으로써 성냥개비 개수가 나오도록 식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성냥개비 2개를 제외를 해놓은 상태야. 응? 그래서 주어져 있는 총 개수에서 2개를 빼고 거기다 나누기 6을 한 거야. 그래야지 마름모의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림이 보기 힘들고 구별이 안 간다 그러면 다른 색깔을 이용하시고 그것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케이스로 또 설명을 해주시고. 알겠나요?
요거 식 이제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